네, 건강 매거진 1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통증은 우리 몸이 좀 조심하라고 내 몸을 돌보라고 주의를 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을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통증. 자, 어떻게 다스려야 아프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지 오늘 통증과 관련된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통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예. 방송 보시면서 통증과 관련돼서 고민이나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요. 꼭 전화 연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사연만 받아서도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모든 사람들이 좀 바라는 그런 으뜸 중에 으뜸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살면서 통증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네. 이 통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통증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의료도 이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전기 생리학적으로 분석을 네. 좀 하고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살면서 세포 스트레스가 이제 다치거나 외상을 입거나 뭐 혹은 뭐 암이 생겼거나 그러면 세포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죠. 네. 세포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그 전기를 만들어주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ATP 생산이 떨어지게 되죠. 네. 떨어지게 되면 세포막에 전기가 방전이 돼요.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순환이 잘 안 돼. 미세 순환이 감소되고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 주위에 세포 주위에 맑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또랑물이 지저분한 게 쌓이게 돼요. 그걸 네. 림프 슬러지라고 하고요. 림프 슬러지 지저분한 게 주위에 깨끗하지라는 게 쫙 쌓이다 보니까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 반응이 생기면서 아우 나 세포가 그런가, 나 죽겠어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통증이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 고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네네,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대부분 이제 목하고 현대인들이 목, 뭐 허리가 이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목 같은 경우는 누구나 요새는 젊은 애들 지하철 타도 막 핸드폰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컴퓨터를 안 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요새 그렇죠.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하고 특히 뭐 저 같은 경우 외과 의사니까 이렇게 하고서 매일 수술하다 보면 목 디스크 잘 생기죠.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고 자세 불량이고 그럼 허리도 아프고 또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안 하시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래 구부리고 나서 이제 삽질하고 호미질하고 그러시니까 목 허리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대부분이 이제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릎 통증 때문에도 많이 네. 고생하시더라고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무릎도 이제 뭐 운동하다 다치면은 그 아픈 게 이제 좀 없어지는데 오랫동안 뭐 10년, 20년 농사일을 하시다 보면 무릎 관절, 어깨 관절, 어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저한테 오시면 화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손을 아래로 놓고 그릴 수 없잖아요. 캔버스 이렇게 쓰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고서 그리신다면 그러니까 여기 어깨 관절이 많이 망가지시고 네. 하여튼 오래 쓰시고 과도하게 운동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너무 안 쓰셔도 관절이 약해져 갖고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위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허리, 목, 뭐 어깨, 무릎 외에 또 어느 부위에 이렇게 통증이 좀 뭐 흔하게 발생할 수 이제 있을까요?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전기가 떨어졌을 때 다 생길 수 있는데 팔꿈치 테니스 많이 치시는 분들, 아, 테니스 그래서 엘보라고, 테니스 엘보. 예. 테니스 엘보,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손목도 뭐 타자 많이 치고 뭐 컴퓨터 하니까 그다음에 발목이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혹은 족저 근막염이라고 해서 걷질 못하신 분들이죠. 네. 그런 것들 다 생기실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부위는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지 다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바로 통증입니다. 이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되면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이고요. 전화 연결 없이도 여러분의 사연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의 주제가요, 바로 통증인데요. 통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어느 부위에 자주 발생하는지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관절통,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통증, 고통을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심하다고 표현을 하던가요, 환자들이? 통증은 이제 바스 스코어라 그래서 통증 지수가 있는데 네. 1부터 0까지 10까지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져 갖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 관절통이 이제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것이 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예, 여기 아픈데 아픈 정도가 뭐 너무너무 아파서 그 심한 경우는 우울증까지도 좀 생기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겪어보시게 되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또 병원에 처음에 안 가세요. 그렇죠. 좀 이제 일단 참아보는 게 네, 만성화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어서. 많아요. 예,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몸이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관절에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네. 관절통을 좀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근육통과 관절통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관절통은 그냥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해서 방치했다가는 관절 뭐 염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관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오래 쓰셔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가만히 있어도 이제 통증이 생기고 네. 또 그냥 내버려 두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너무 심하다 보면은 사람이 아프니까 안 움직이게 되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불면증까지도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세요 하고 여쭤보고 못 자요. 여기 아파갖고 자다가 깨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은요. 네. 제가 별명을 줬는데 애구구 신드롬. 애구구 신드롬.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애구구구구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맞아요. 애구구구 그냥 네. 입에서 애구구구 애구구 소리가 달려 있으세요. 그래서 애구구 신드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네. 여러 군데 이제 관절들이 많이 나쁘시죠. 그렇군요. 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 애구구 신드롬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치했다가는 참을 수 없는 정말 커다란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절통 진단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네요. 네, 진단 방법은 전통적으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제 연골이 망가진 게 보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CT나 MRI로 보다 이제 세밀하게 볼 수 있고 또 근골격계 이제 초음파 검사로 이제 근육이 어떤지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이제 전기 생리학적으로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아타 진단이라고 해서 되면은 이제 나쁜 데가 확 나빠지는 그 느낌이 와요. 전기 신호가 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뭐 관절통을 진단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거나 뭐 여러 가지 통증을 동반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셨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통증 때문에 좀 너무나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제 방치하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병원에 가셔서 혹시 관절통은 아닌가 좀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전화 주신 네.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5세예요. 55세시고요. 자, 어떤 부위, 어떤 통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는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한 3개월쯤 됐는데요. 네. 지금 제일 심한 게 무릎하고, 네. 그다음에 양쪽 어깨하고, 네. 팔뚝 위에 뒷부분이 제일 심하고, 또 심할 때는 손도 심하고요. 네. 아무튼, 되게 심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거의 일상생활이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 찍자고 해서 엑스레이 전신을 다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 상으로는 뭐 그렇게 아플 정도로 퇴행성 관절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피 검사도 하고 네. 다 했는데 염증 수치가 뭐 10배 정도 높다고? 네, 그거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는데. 네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약을 주셔가지고 좀 먹었는데. 네네. 그래도 안 나아서 다시 또 방문을 했더니 약을 좀 한 가지 바꿔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주사를 하나 주셨는데 뭐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바뀐 약을 먹고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네네. 지금 어저께 또 병원을 갔었는데 네. 그 약이 지금 하루치 제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안 먹었더니 또 다시 아프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거기서 정밀 검사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무슨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네. 그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저기 지금 아프고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는 엑스레이상엔 이상이 없다는 거는 관절이나 뼈에는 네. 별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염증 수치가 높아졌다는 건 인대에 염증이 생겼다 혹은 근막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네. 지금 직접 뭐 진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만져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꽤 아프실 거예요. 이런데 네. 예, 한번 눌러보세요. 굉장히 아파요. 많이 아프죠. 아파요. 그러면 그건 네.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인대염 혹은 근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먹는 약으로 좀 진통제나 항생제를 아마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 저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죠. 그랬을 때 이제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물 주사, 지금 받고 있는 주사 치료, 또 뭐 물리 치료, 뭐 이런 게 있는데 온열요법도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염증이 있으니까. 근데 전기 자극 치료라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전기 자극 치료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치료에 관한 건 나중에 여쭤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볼 내용, 이 전기자극 치료로도 지금의 통증들을 충분히 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근처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한번 잘 네.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 치료가 나에게 적합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처럼 이 참을 수 없는 고통,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상담 전화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해서 혹은 여러분의 사연만 받아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좀 통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절통을 진단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발 뒤꿈치 네, 통증 오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또 네. 날씨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날씨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데 네.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불치병으로 알고 계세요. 뭘 해도 잘 낫지는 않기 네. 때문에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뭐냐면은 발바닥에 이게 발꿈치 뼈가 있고 그다음에 중족골이 있고 이런 뼈들이 있는데 여기에 힘줄에 네. 염증이 생긴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상담하신 분도 뼈 자체는 엑스레이 지금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근데 본인은 통증을 느껴요. 그건 뭐냐면 이쪽에 힘줄, 인대염이거든요. 인대를 힘줄을 인대라고 네. 하거든요. 여기가 아프거나 혹은 아킬레스건이 뒤로 오는데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을 때 족저근막염이 생겨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증상을 보면은 네. 그 뭐 아침에 일어날 때 팔을 못 디뎌 아파갖고 그리고 대부분 이 뒤꿈치 안쪽 눌릴 때 그러니까 네. 잘 걷질 못하시죠. 그리고 그렇군요. 발가락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면 통증이 생기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네. 진행돼 있을 때는 아주 완전히 절름발이처럼 걸으시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양쪽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크러치를 해야 되겠죠. 그 걷기가 정도로 좀 심하신 분들도 네네. 실제로 오세요. 예,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러 가지 증상들까지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뒤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혹시 이런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상담 전화도 계속해서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키울 수 있는 통증, 관절통과 족저근막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을 일단 키우지 않으려면 통증을 참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족저근막염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고 여기 근막이 있는 거예요. 근막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는 이제 뭐 여지껏 아까 상담하신 분처럼 주사 치료, 네. 물리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쪽에 대부분 나빠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통적으로 약물 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로 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만성화가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전기 자극 신경 치료를 하죠. 그리고 안 될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가급적
누구든지 수술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전기 자극 신경 치료를 하면 네. 대부분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런 대로 보통 한 10번 정도 치료를 하니까 네. 많이들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수술적 치료 가기 전 단계까지 해볼 수 있는 치료가 꽤 여러 가지 단계의 네. 치료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아시면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깨, 팔, 뭐 무릎, 발바닥, 허리 쪽도 좋고요. 목도 좋습니다. 이런 생활 통증 그리고 질병 때문에 오는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사연만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사연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영기 원장과 함께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음, 통증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봐 주셨고요. 오늘 그 치료법들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치료법이 따로 네. 있죠? 뭐 조금 좀 어색하시고 네. 처음 듣는 얘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 자극 통증 치료라는 게 저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실 건데요. 네. 전기 자극 통증 치료라는 건 고전압을 이용해서 전류는 거의 없어요. 미세 전류의 전기 충전 방식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쉽게 도표로 그려보면 세포는 일단 배터리와 같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생략적으로 봤을 때 정상 세포는 전기가 충분히 충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전기가 방전이 돼서 반 정도 되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세요. 네. 그리고 이게 거의 다 방전이 된 경우가 암세포인 경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세포는 배터리다. 이런 가정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노벨 의학상 받은 신분이 발표를 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세포가 충분히 전기가 충전이 돼 있어야지 정상 작동을 하는데 방전이 되면 통증 때문에 되면 통증이 생긴다. 그렇죠. 나 너무 배고파요 하고 세포가 대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통증이에요. 네. 통증이에요. 그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충전을 좀 그거를 시켜야 될 텐데요. 이제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전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충전시켜 주면은 치료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원리 자체가. 그래서 충전기가 우리 그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을 시켜주면 세포가 정상이 돼서 통증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요새 전기 자동차 나왔잖아요. 네. 전기 자동차 이렇게 꽂아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가고 배터리 방전되면 자동차가 안 움직이는 그렇죠. 건 마찬가지로 세포도 충전이 되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이제 충전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세포 전기 충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충전을 시켜주면은 이제 통증 치료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방전된 세포를 충전시키는 세포 충전기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위 저하 증상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전위 저하 예. 증상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전기가 다 빠져나가요. 방전된 거. 배터리가 다 빠져서 전지가 없는 거예요. 그 증상은 뭐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이 생겨요. 아파요. 그다음에 피곤해. 만사가 피곤하고 그다음 머리도 아프고 토하고 싶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어지럽고 피부에도 트러블이 막 생겨요. 그래서 피부에다가 이 충전을 시켜주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미백 효과가 있고 주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화력이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 있고 막 이게 전부 다 전기 떨어진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포의 전기가 떨어져. 그렇죠. 근데 세포 전기 소화력이면 위장이나 장계통이고 그다음 머리 아픈 건 뇌 쪽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지력 장애, 치매 같은 경우 할머니들 못 알아봐요. 그건 뇌의 세포가 이제 전기가 떨어진 네. 거다. 그리고 신경마비 증상이 있고 감각 이상이 있고 생리불순이 있고 생리통이 있고 모든 우리 몸에서 보시면은 세포가 256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네. 그 세포가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다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침침해지고 그럼 눈의 세포가 전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네. 기억력이 없어지면 뇌세포가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숨쉬기 힘들어요. 그럼 폐세포 나쁜 거고 그다음 폐. 생리불순 뭐 이런 건 자궁적이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팔다리 아픈 건 너무 간단한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림이 하나 더 있는 것 네. 같은데 그 보면은 예. 그 통증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 전기를 생산하는 세포 속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네. 여기서 전기를
충전을 시켜주면 처음에는 조금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막 활성화가 돼갖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자꾸만 만들어서 세포가 이제 전기가 충전이 되게 해주는 발동기 아세요 혹시? 그러면 처음에 이제 충전을 시키면은 옛날에 탁 하면 투투투투 하다 꺼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탁 하면 투투투투투 하고 조금 더 길어지죠. 네. 근데 세 번째 빡 했으면 발동이 쭉 걸려서 걸려서 타타타타타타 네. 오래 가잖아요. 그런 원리로 충전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군요. 미토콘드리아가 막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돼요?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전된 그 세포 안에 전기가 방전된 세포를 충전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기 자극 통증 치료라고 하니까 전기로 뭔가 우리 세포를 자극하는 거 아닐까? 좀 치료 과정이 아프거나 번거롭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게 이 전기 자극을 하는데 우리 네. 몸에는 배터리를 연결하는 플러그가 없잖아요. 네. 꼭지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긴 거를 갖다가 아픈 데를 대주는 거예요. 여기를 대주든 여기 대주든. 그럼 네. 피부를 통해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피부를 통해서 아픈 곳에 전기가 들어가서 충전되는 원리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대주고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대주고 팔이 아프면 팔에 대주고 이런 식으로 대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기 꼭지가 우리 몸에는 없으니까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 전압으로는 안 되고요. 1500에서 3000볼트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높은 거야. 우리 저 가정에서 쓰는 게 몇 볼트예요? 220볼트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고 안 뚫려요. 이게 피부가 저항이 세서. 그래서 그럼 좀 아프지 않을까 1500 내지 싶어요. 예. 3000볼트면 감전사 되지 않냐고 다들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큰일 나는 죽는 거 아니냐. 근데 겨울철에 우리가 문고리 잡을 때 찌지직 하잖아요. 네. 그게 혹시 몇 볼트인지 아세요? 정전기 글쎄요. 어느 정도? 2만 볼트예요. 아, 그 정도가요? 네, 그게 2만 볼트고 이건 3000볼트로 안전한 생각보다 아주 강하네요. 네. 네. 지지직하고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네, 정전기. 따끔하잖아요. 그게 2만 볼트고 이게 3000 볼트고 이렇게 대주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던 그러한 전기들이 충전이 되면서 통전이 될 때 찌릿하고 기분 나쁜 건 좀 생기세요. 그걸 통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아. 세포가 많이 망가져서 통증이 심할 때는 통전통이 세요. 그래서 그걸로 진단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나빠서 지금 통증이 생겼는지 그 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진단과 동시에 또 치료가 네.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치료 기간 횟수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만성 통증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병원에 가는 횟수가 네, 네. 길어지겠죠? 네. 환자분들의 이제 나이도 좀 중요한데 세포 네. 활성도가 젊은 사람들은 파릿파릿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반응이 느려요. 그런데 네. 급성 통증, 급하게 갑자기 생긴 통증, 뭐 일주일 된 거, 한 달 된 경우는 급성 통증은 10분 내지 20분 치료하고 2 내지 5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치료를 하면 대부분 이제 통증은 잡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성 통증, 오래되신 분들은 치료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일주일 네. 간격으로 해서 오래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전기 자극 통증 치료를 고려해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전기는 이제 세포가 방전이 됐을 때 통증이 생긴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통증의 치료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십견. 아, 이거 좀 치료하기 어렵다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오십견. 어깨가 이제 관절이 360도 돌아가는 관절이라 쉽지는 않은데 뭐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특히 목 디스크는 쉽게 수술하기 힘들어요. 거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과도 안 좋고 그래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장단지 근육통, 네. 뭐 아까 엘보, 테니스 엘보 이런 것도 이제 떨어져 있고 그렇군요.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거 부종이 왜 나오냐 하면 제가 사실은 림프 부종 그 난치병 림프 부종 전 세계적으로 림프 부종 난치병인데 고전압으로 부종을 치료하겠다고 해서 개발을 하게 됐어요, 기계를. 그랬더니 부종이 그 자리에서 쭉 빠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붓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근데 예. 보니까 통증이 있던 자리가 싹 없어진 거예요. 통증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요법을 개발하게 됐고, 그다음에 신경마비, 그다음에 암 환자 중에 이제 그 췌장암이 굉장히 아픕니다. 네. 근데 췌장암의 통증 완화, 그다음에 대상포진,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고 그러는 게 대상포진이에요.
그런 거, 중풍 후유증, 위경련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통증이 있는 데는 거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기자극 통증 치료로 좀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위, 질환들까지 쭉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 전기자극 통증 치료가 갖고 있는 특징들 좀 짚어주실까요, 간단하게? 네, 전기자극의 특징은 이제 일단 뭐 통증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세포가 이제 재생이 되죠. 아까 그 발동기 원리처럼. 네. 그다음에 부종이 빠지고 면역력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체액이 맑아집니다. 네. 이런 이제 치료 특징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전기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 통증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1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입니다. 네, 네. 65세시고요. 어떤 통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어요? 저는 어깨가 네. 어깨. 양쪽 어깨하고 막 덩어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쯤 됐는데요. 네. 이 치료를 갖다가 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봤고 한의원에 가서 뭐 한 달 뭐 이상으로 침도 맞아봤고 여러모로 많은 치료를 했는데 네. 이 아픔이 네.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뭐 어떤 때 안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아프고 네, 네, 또 네. 되게 아플 때는 눈물이 쏟도록 아프고 네, 네. 그러는데 이제 네. MRI를 찍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 힘줄에 염증이라 그러면서 보니까 막 하얗게가 전체적으로 막 깔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가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야 무슨 치료를 해도 음. 뭐 그때뿐이고 네. 계속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네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뭐 통증을 뭐 이제 100% 완벽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 경우로 봤을 때는 어머니 그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네. 뒤에 그 제일 아픈 데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만져보시면 거기 줄기가 있을 거예요. 뭉친 게. 네. 줄기가 네. 이렇게 만져보면은 마사지 받을 때 지압 마사지도 뭐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그걸 풀어주는 건데 그게 왜 뭐냐 하면은 세포 사이에 아까 그 지저분한 게 껴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없어지면 통증이 없어져요. 근데 다시 고이면 아파요. 그걸 림프 슬러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림프 찌꺼기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를 3000볼트짜리 전기를 대주면 그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갖고 네, 물컹물컹해지면서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네, 전기 치료, 그러니까 고전압 전기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보시면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이제 적당하게 운동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돌아가면서 아픈 게 줄기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작해서 끝까지 거기가 처음엔 위쪽이 아팠다, 나중엔 중간이 아팠다, 나중엔 밑이 네네. 아팠다 왔다 갔다 네네. 하세요. 그죠? 맞죠? 예, 네네. 그게 그렇게 그리고 되게 돼 있어요. 네, 아플 때는 거기 어깨 네. 탁 앉으면 어깨가 막 돌덩이 앉아나면 네, 네. 딱 한가지 야무고. 네. 막 그냥 정신없이 아프고 이렇게 돌아 누우실 때 애구구구 소리 자연히 나오시죠? 네. 안 나오시나? 애구구 신드롬이야. 그래서 그거는 네. 근육이 콱 뭉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신경뿌리가 대부분 목 뒤에 있습니다. 목 뒤에 이제 그 전기 충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 경련인들 풀어주시면 통증 지속 효과가 보통 한 번 치료하면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 가세요. 그러면 아주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시면 된다. 너무너무 좋아지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병원 정형외과로 가야 됩니까?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0년 넘게 이 아유, 통증 그럼요. 때문에 많이 네. 고생하셨던 분들 상담 전화. 65세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애고고 신드롬에 해당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 많이 치료받으시면서 네,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전기자극 통증 치료도 나에게 적용이 가능할지 한번 상담을 네. 좀 받아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심영기 원장과 함께 몸의 질병을 알리는 신호인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1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 없이 여러분의 사연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폭넓은 통증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치료 사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상부터 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면신경마비죠. 그래서 왼쪽이 입이 잘 안 열려요. 우할 때 찌그러지고 네. 이 안면신경마비. 우리나라 말로 흔히 쓰시는 말은 구안화사라고도 하고 네. 그런데 안면신경마비 케이스죠. 그래서 입이 잘 안 입이 돌아갔다, 뭐 찌그러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치료 전 사진이고요. 좀 안면신경마비는 이렇게 예. 뭐 거의 뭐 치료가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렇군요. 있고 실제로도 쉽지는 않지만 네. 치료를 했더니 치료 후에는 네, 치료 후에 달라진 모습도 저희가 전기 영상으로 자극을 볼게요. 했을 뿐이에요. 네, 딴 건 네. 안 하고 그러면 신경이 마비가 된 게 풀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가 오. 이할 때 완전히 왼쪽 입술이 쫙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오. 안면신경 마비도 정말 치료하기 힘든데 아주 결과가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발병 10년 내 재발률이 약 10% 정도로 네, 네. 비교적 높은 편의 안면마비 환자가 네. 이제 전기 자극 치료를 받기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좀 비교해봤고요.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종 환자의 사례가 준비가 돼 부종이 있어요. 이제 림프 부종이 세계적으로 불치병이고 림프 부종 학회가 있는데 딱히 치료법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치료법을 이제 연구하다가 나온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치료 전이에요. 이게 시카고 학회 갔을 때 림프 부종 환우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발표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치료 그 자리에서 찍은 건데 여기 발목인데 소복한 게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간 발적이 있어요. 빨갛죠. 여기 네네.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세 순환, 혈류 순환이 확 좋아졌기 때문에 약간 빨개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을 되면 다 없어지지만 네. 거기 그리고 발등이 또 소복하잖아요.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네. 치료하고 났더니 쏙 들어가면서 이제 빨개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림프 부종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면 거의 모든 분한테 전기 자극 치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기 자극 통증 치료를 받고 이제 부종의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를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 통증의 왕, 통증 중에서 가장 극심한 통증, 대상포진이다라고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수술보다 또 뭐 아이를 낳을 때 느껴지는 그런 통증보다도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네. 주변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도 전기 자극 치료를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대상포진이 지금 이게 대상포진 생기시면은 이렇게 발적이 생기면서 수포가 생겨요. 띠 모양으로 생기는 건데 실제로 생기는 건 뭐냐면은 그 신경세포 속에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통증을 엄청나게 자극을 주는 거죠. 네. 바이러스. 그러니까 신경 자체에 자극을 주니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는 게 대상포진인데요. 맞아요. 치료하고 나서 첫 치료 후 통증이 약 95%가 많이 감소된 경우고요. 예. 연세 드신 분,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한테 잘 생기죠. 대상포진이. 그 치료 2주일 후에는 딱지도 거의 다 떨어지고 통증이 많이 완화됐던 경우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 생기신 네. 아이고. 얼굴에 얼굴에 생기신 대상포진은 이게 체열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치료 전에 아파서 이게 손도 못 대시던 분이에요. 이게 빨개져 예. 있죠.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이제 뻘겋게 이렇게 체열 검사에 나오는데 치료 직후에 체열 검사를 했더니 뻘건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예, 그래서 대상포진의 경우에도 이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받고 통증이 좀 많이 감소했던 그런 이야기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보시면서 통증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이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사연만으로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전화 연결이 잘 되셨고요.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에요. 네, 아, 네, 70세시고요. 자, 어떤 통증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한번 본인의 증상을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설명해 주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발목이요. 발목. 예, 예. 예, 발목이 그렇게 편하지를 않네요. 발목이 편안하지 않으시고 또 발목이 이렇게 걸면은 네, 네. 이게 뭐랄까 좀 약간 신기가 있고, 시리시고. 네. 예, 네. 이렇게 좀 가다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좀 주저앉게 발목을 좀 되시고. 벌리면은 네, 네. 조금 낫고. 네, 네. 그런데 제가 헬스를 하면서 네, 네, 네. 발목을 이렇게 미는 운동을 하면은 그렇게 그 다음 날은 꼭 그렇게 아파요. 그 다음 날 아프시고. 예. 네.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되신 지가? 된 지는 뭐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아, 2, 3개월 되셨고. 계단을 잘 오르락 내리락 하시나요? 예, 계단 같은 데는 뭐 아무 문제 이상 없으시고. 그러면 걸어 다니는데도 별 문제 없어요. 아, 네. 그리고 걸으시는 거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1km, 2km 걸으시는데요? 예, 예. 아. 평지같이 걷는 데는 아무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으시고 그 시리시고 그런 거 특히 이제 운동 많이 이렇게 하시고 앉아 있다가 나면 이렇게 나오면은 네, 네. 잠깐 그렇게 막 좀 뭐랄까 약간 신기가 있고 좀 걸기가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 또 이렇게 쭉 걸면은 이게 풀려가지고 또 괜찮고 그래요. 아, 네, 네. 조금 걸으시면 풀리시고 네, 예. 대충 제가 알겠는데 정확한 건 이제 직접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대부분 이제 예, 예. 이런 경우는 아버님 같으신 경우는 예. 조금 그 전기가 좀 떨어져 있어서 신경 기능이나 근육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운동을 하면 혈액 순환이 증가가 돼 갖고 걷는 게 예. 편안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발목이 있는데 전기가 조금 떨어져 있으셔요.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조금 이제 걷게 되면 순환이 좋아져서 좋아지시고 그래도 이 전지가 간당간당하신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그래서 전지가 간당간당하신 거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따뜻한 물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따뜻한 물에 족욕 같은 걸 하시고 마사지를 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그 증상이 더 심해져서 시린 것이 더 심해져서 걸을 때마다 아프시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극 치료를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래요. 네. 네, 아버님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자세히 알아본 전기 자극 통증 치료 외에도 또 다양하게 통증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 됐어요. 네, 네, 74세시고요. 74세시고. 예, 네.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저게 엄지발가락 하고요. 네.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네. 꼭 새 껍질 뜯긴 않고만 빨개지면서 시라루가 아파요. 네, 빨개지면서 아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바르고 연고 같은 걸 바르고 저기 뭐야 그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고 이러면 또 좀 괜찮다가 오른쪽 왼쪽이 양쪽이 거의가 다 그렇거든요.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하고. 아, 그 사이가. 혹시 어머니 네. 여기 엄지발가락이에요. 여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발가락이 덮고 있거나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지 않으세요? 예, 외반증이 있어요. 그 무지외반증 때문에 생기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래요? 하면 네. 무지외반증이라는 건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진 거거든요. 그럼 두 네. 번째 발가락하고 이렇게 걸으시면 마찰이 생기시죠? 마찰이 생기면 그 단자리가 헐고 빨개지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빨간 게 무지외반증 때문에 시라루가 아프신 거예요. 아파요. 네, 무지외반증 때문에 아프신 거니까 그 사이에 꺼즈나 부드러운 헝겊으로 이렇게 대주셔서 마찰이 적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심해지시고 자꾸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허는 피부 궤양까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각도가
90도까지 꼬부라지신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건 수술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많이 무주해반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 사이에 보글보글한 걸 대시고 그다음에 네. 청결, 위생 관리 잘 하시면 그런 대로 네.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극 치료를 하면 세포 재생이 잘 되니까 그것도 한번 시도해 봄직합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 허리가요. 네. 허리가 디스크하고 협착이 있는데 네. 그것도 치료하시나요? 네, 허리 협착증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50m만 걸어가면 아이고 구구구구 하고 못 걸으시는 분들 협착증 증세인데요. 협착증은 수술을 해도 결과가 아주 그 기적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좀 드무세요. 왜냐하면 척추가 디스크랑 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같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나쁘신데 장기간 치료를 하시면 그거는 금방 좋아지지는 않으세요.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70세 넘을 때까지 오래 쓰셨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네.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기 네. 자극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치료하셔야 돼요. 네. 네. 자,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자극 통증 치료 외에도 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8이에요. 64세요? 예. 네, 네. 어떤 통증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고민이세요? 예, 저는 그 새끼손가락을 꺾였어요. 꺾였어요. 예, 예, 운동하다가 네, 탁구공 네. 짚다가 네. 네. 되게 밑으로 어떻게 다가 완전 꺾였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가 파랗게 뭐가 툭 튀어나더라고요. 힘줄 같은 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지냈죠. 근데 그게 안 나서서 한 2개월 있다가 2, 3개월 있다가 가서 찍어보니까 이상은 없다 그래요. 뼈는. 네, 근데 네. 그게 차츰 그게 아파요. 아, 그리고 네. 예,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하다가 조금 꺾이는 기세가 있으면 너무 깜짝 놀리게 아프고 아하. 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운동하다가 조금 힘이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거기가 아프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이렇게 주먹을 쥐면은 아파요. 아, 주먹을 그리고 쥐면 이제 아프시고. 지나버리고 이제 모르겠고 예. 예. 어머니 그리고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예, 보이시나요? 보였죠. 요게 예. 이제 새끼손가락인데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요게 그 이렇게 위에- 꼬부라졌다 펴졌다는 잘 되세요? 예, 그건 잘해요. 아, 그러면 힘줄이 끊어진 건 아니고 예. 인대가 힘줄이거든요. 힘줄이 이렇게 다치시면서 이렇게 조금 늘어나실 수 있어요. 예. 늘어난 데가 그냥 이제 특별히 치료를 안 받으셨으니까 거기가 부어 있고 약간의 염증이 뻘겋게 어쩔 때는 붓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붓게 되면 림프 스러지가 이제 꽉 차는 거라서 그런 건데 전기 자극 치료로도 좋아지고 이게 이제 너무 오래 만성이 되지 않도록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정형외과 가서요? 네, 가까운 네. 병원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오늘 좀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아니어도 또 상담 내용 사연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많은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양한 부위의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전기 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치료 시 환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 자극 치료는 전기 3000볼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치료 받으시기 전에 이제 연고나 로션을 바르고 오시면 전기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네. 아무것도 이제 피부엔 이게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연고 바르면 이게 절연이 돼서 안 들어가니까 그거 네.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3000볼트가 들어가니까 인공신장 박동기 차신 분들은 예.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는 같이 엔지니어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또 전문의와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받는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심영기 원장과 함께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